영화 속에서나 보던 미래, 머지않아 현실이 될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봄이 되면서 더 뿌옇게 변한 하늘. 미세먼지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고 있을까요? 미세먼지에 대한 각종 대책은 제대로 시행되고 있을까요? 이곳은 서울의 한 버스 정류장입니다. 일단 일반 정류장과 다르게 이렇게 바람이 나오는 구멍을 볼 수가 있고요. 외부 공기를 차단하는 에어 커튼도 설치가 돼 있습니다. 공기도 정화되는 것 같고 여가 따뜻해가지고 좋아서. 외부의 미세먼지 농도는 현재 210 마이크로그램이 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실내로 들어와 보면 50 마이크로그램 정도 떨어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요 간선도로변에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곳에 한 5개를 또 추가로 할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 왔습니다. 보통 아파트 천장에 에어컨 달린 모습들은 많이 보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공기청정기도 달려 있습니다. 어떤 건설회사가 가장 차별화된 공기정화 시스템을 갖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미세먼지와 관련한 고가 제품들의 판매도 크게 늘었습니다. 이런 거는 600만 원이 넘습니다, 지금. 팔릴까 궁금한데 좀 어때요, 실제로 상황이? 그 전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한 50% 이상은 신장한 상황입니다. 작고 좀 저렴한 것들이 신뢰를 주지 못해서 살까 하다가 사야겠구나. 실례합니다. 근데 뭐 8만 원, 뭐 10몇만 원 이런데 이게 혹시 이 마네킹 가격 포함인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이 겉면만 14만 원이고 필터로 별도 구매하셔야 되고 이렇게 다 하면 얼마예요? 한 23만 5천 원. 작년에 거의 폭발적으로 2배 정도가 확 늘었고요. 하지만 정작 야외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겐 남의 이야기입니다. 왜 이렇게 뛰세요? 제가 긴장해서 그런가 봐요. 좀 마스크라도 끼고 이러면 좀 나을 것 같은데. 현장에 끼고 일하시는 분들도 한 100분 중에 한 2~3분 계세요. 분류 작업에서 계속 사람들하고 부대끼면 땀이 나거든요. 네, 방문할게요. 807호요. 계속 전화. 제가 쉰다고 해도 또 누군가는 하셔야 되는 건데 미세먼지 때문에 못한다고 하면 야외 서비스직 종사자, 일용직 노동자들 모두 상황은 비슷합니다. 남들은 지금 서로 밖에 안 나오려고 그러는데 밥을 따로 식당에 나가서 먹을 수 있는 지금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는 63빌딩 옥상입니다. 지금 뭐 하늘은 보시는 대로고요. 강 건너 남산타워는 당연하고요. 이 가까운 곳에 밤섬이랑 국회의사당마저도 제대로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삶의 질은 계속 떨어지고 비염이 지금 원래 있는데 더 심각해져서 한 3정거장 정도 전에 내려서 걸어 다니곤 했는데 지금은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가지고. In France we don't need that. We have pollution but not like this. 아예 나라를 떠나겠다는 사람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월급과 연금에 남편의 생명을 담보로 바꾸고 싶지 않았기에 지난주에 사직서를 제출했고 환경 이민을 고려 중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심각한 미세먼지. 그런데 앞으로는 더 악화될지 모른다는 우울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초미세먼지 배출의 주 요인으로 꼽히는 석탄 발전소. 우리나라에도 70여 기가 있긴 한데 중국엔 무려 2,900기가 넘습니다. 인도를 뺀 세계 전체 굴뚝수와 맞먹는 규모죠. 여기에 지금 짓고 있거나 계획 중인 곳이 464기. 서해 바다를 끼고 우리와 마주보는 산둥반도 인근에만 120곳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더해 기후변화 영향으로 대기 정체, 즉 바람이 불지 않는 현상이 점점 자주 일어나고 있다는 점도 큰 걱정거리입니다. 지난해 서울의 연평균 풍속은 초당 1.7m로 5년 전에 비해 크게 줄었는데요. 지난 100년간 가장 낮은 수치였다고 합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미세먼지의 농도만이 문제가 아니라는 연구 결과까지 공개됐습니다. 제가 그 현장에 왔습니다. 이곳은 울산 태화 강변인데요. 이곳의 미세먼지 농도는 35 마이크로그램 정도로 같은 시각 서울의 3분의 2 수준입니다. 중국에서 아무래도 서울이 가까우니까 대기 오염 같은 게 이게 서울 쪽에는 더 심하지 않을까. 그러나 의외로 이곳의 공기가 더 위험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지역별로 미세먼지 농도가 10 마이크로그램씩 오를 때마다 사망률을 나타낸 도표입니다.
이곳 울산이 압도적으로 높고요. 서울이 인천과 부산보다도 낮습니다. 이런 경향은 각 지역의 이산화황 수치 차이와 비슷합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낮더라도 화석연료의 소비가 많은 지역이면 더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일반인들이 미세먼지의 질적인 관점에서 다른 지역보다 더 위험할 건지 안 할 건지는 측정 기계나 이런 걸 통해서 알기는 어려운 거죠. 다시 말해 미세먼지 농도뿐 아니라 공기의 질까지 따져야 하는 상황. 지난달부터 시행된 특별법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곳은 특별법에 따라 노후 경유차를 단속하는 현장입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이 됐을 때는 아침 06시부터 저녁 21시까지는 근데 만약에요, 보세요.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들어오면 어떡해요? 그런 차량까지는 저희가 단속을. 하지만 미세먼지 발생 원인의 일부분만 통제할 수 있는 데다 이마저도 애꿎은 서민만 잡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모르고 운행했다가 지금 저희 집에 10만 원이라는 과태료를 내라고 통지가 와가지고 하루에 3, 4만 원 잘하면 벌고 이렇게 수입이 이러는데 서울을 통제를 해버리면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나갈 수가 없으니까. 매연 저감 장치를 달겠다고 신청만 하면 과태료는 면제되지만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저감 장치를 다는 데만 최소 몇 달이 걸리는 실정입니다. 사상 처음 일주일 연속 미세먼지 경보가 울리면서 대책의 강도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먼저 국회는 미세먼지를 지진, 홍수와 같은 재난으로 규정하기로 했습니다. 대응 강도도 올라가고 대비책 마련 예산도 더 배정되겠죠. 정부는 올봄 국내 석탄 화력발전소의 90%를 일시 가동 중단하고 공공기관 차량 이부제 같은 차량 운행 제한도 상황에 맞게 단계적으로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렇게 애써봐야 중국에서 바람 불어오면 다 소용없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하실 분들 많을 텐데요. 중국과 외교적으로 풀어가는 게 중요한 건 맞습니다. 중국 정부는 지금도 한쪽에선 미세먼지 책임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다른 쪽에선 근거 있냐며 모르쇠하는 발언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중국의 태도 뒤집기 위해선 우리는 이만큼 노력하는데 너희는 뭘 하고 있냐 따끔하게 주장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저감 대책을 우리가 먼저 시행하고 중국에도 그만큼 하라며 유도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미세먼지로 인해 시민들의 삶이 갈수록 탁해지고 있지만 여전히 뾰족한 대책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미세먼지 관련 법안이 50여 건이나 통과되지 못한 채 겨울잠을 자고 있습니다. 이 미세먼지의 궁극적인 원인은 뭔지 또 해결책은 없는 건지 로드맨이 계속 추적하고 답을 찾겠습니다.